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메가포커스 발행인 겸 대표 기자 공경희 기자의 시사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제목이 워싱턴이 바꾼 초점, 깅리치의 입장 전환과 세 가지 신호라는 제목인데요. 이 칼럼을 보게 되면 좀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9월 25일 날 한미 양자회담이 있고 난 다음 미국이나 워싱턴 정가 또 유명한 인사들의 어떤 우려와 경고성의 메시지들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그 회담이 아주 잘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아왔던 메뉴판 사인지 또 모자 같은 것들 또 뭐 의자 빼주기 했는데 앉지도 않았다는 이런 것들만 내보이며 어쩌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에서 바라보는 경고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과연 그 회담이 성공이었냐 아니면 몇 주 정도의 시간을 줬는지에 관련해서 이 정부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이 어떤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또 전략의 부재로 인해서 또 능력이 없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아무런 결과물을 못 가져왔습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하고 냉정하게 이재명에게 어떠한 경고나 메시지를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은 전혀 언급이 없고 자기네들은 아주 잘한 것처럼 이렇게 덮으려고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많은 댓글과 응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회담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워싱턴에서 나온 실제 신호들이다. 그 중에서도 뉴트 깅리치가 자신의 서브텍 깅리치 360에 올린 글은 단순한 논평을 넘어선다. 전 하원 의장이자 트럼프의 핵심 브레인인 그가 한국 정부의 전체주의적 경찰국가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워싱턴 보수 엘리트층의 집단적인 인식 전환을 상징한다. 깅리치의 글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처음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고 밝힌 점이다. 심지어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을 만난 후엔 보수 진영의 비난이 과장됐다고 확신했다고까지 썼다. 그런 그가 180도 돌아선 이유로 든 것이 바로 교회 급습과 오산기지의 수색이다. 1000여 명이 넘는 경찰과 검찰이 오전 7시에 종교 지도자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했다는 대목에서 그는 말하라고 압수수색을 겪은 트럼프와의 동질감을 끌어낸다. 이는 한국의 내정 문제를 미국 보수의 피해의식과 연결시키는 교묘한 프레이밍이다. 더 심각한 건 그가 미국에 알리지도 않고 한미 공군 기지의 한국 부분을 공습할 정도로 오만했다고 쓴 부분이다. 공습이라는 단어 선택이 의도적이다. 이는 단순한 수색이 아닌 적대적 군사 행동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이 표현 때문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깅리치의 주장한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네거티브가 워싱턴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쓴 것은 깅리치는 대통령이 상황 심각성에 대한 브리핑을 보고받은 후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즉흥적 트윗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계산된 메시지였다는
뜻이다. NSC와 CIA, 국방부가 이미 한국 상황을 안보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가 베리 비시우스 레이디스라는 극단적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킹리치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제기했다고 못 박았다. 공개석상의 웃음과 악수 뒤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짐작해야 한다. 실제로 트럼프의 공식 배웅 장면이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거대한 기지가 있는 그 땅의 임대를 없애고 소유권을 얻고 싶다는 트럼프의 평택 기지 발언은 이런 분위기에서 나왔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걸 알면서도 던진 이 카드는 신뢰가 깨진 동맹에겐 더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한국이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한 캠프 험프리스를 건드린 것은 협상의 앵커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소유권은 절대 안 된다고 방어하는 순간 그럼 대신 뭘 줄 건데? 라는 양보의 프레임에 갇힌다. 킹리치가 글 말미에 전체주의적 경찰 국가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이 거의 80년간 육성해온 법치주의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쓴 것은 최후 통첩에 가깝다. 한국을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 규정한 이 문장은 곧 미 의회 청문회와 국무부 보고서에 인용될 것이다. US, CIRF,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프리덤 하우스 같은 보수 싱크탱크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도 들린다. 한국 정부가 미측 자산이 아닌 한국군 지휘통제 체계 확신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없다. 워싱턴의 내러티브는 이미 한국이 종교를 탄압하고 미군 기지를 침범했다로 굳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저녁 CSIS에서 예전의 안미 경중은 더 이상 어렵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압박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킹리치는 자신의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다는 개인사까지 동원해 75년간 한국을 보호해준 미국이라는 은혜 프레임을 깔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산업이 미 해군 현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당근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당근은 법치주의로 돌아오면 이라는 조건보다 채찍과 당근을 절묘하게 배합한 전형적인 워싱턴식 압박이다. 문제는 이 게임의 규칙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 자유,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그 기준은 철저히 미국식이다.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이나 정치 문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육성한 법치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킹리치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미 대통령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지켜보겠다고 쓴 것은 시한부 최후 통첩이다. 몇 주 안에 가시적 변화가 없으면 의회와 행정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경고다. 이미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보수 인사들 사이에선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주제로 한 청문회 개최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워싱턴이 보낸 신호는 명확하다. 한미 관계는 이제 당연한 동맹에서 조건부 동맹으로 전환됐다. 킹리치의 공개 전환은 그 신호탄이다. 교회와 기지가 시험대에 올랐고 평택 소유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카드까지 등장했다. 이 세 가지 모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다. 한국이 내정 간섭이라 해도
항변이라고 항변해도 워싱턴의 기계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다.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라고 이런 식의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미국의 깅리치의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던 기고문에 관련돼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과 해석이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9월 25일 양자회담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어떤 요구를 했고 또 과연 그 숙제를 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900조 정도는 우리나라 1년 반에 좀 못 미치는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결과물이나 서명이나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면 뭐하러 미국에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25%도 해결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간 끌기하고 지속적으로 발뺌한다고 해가지고 이 붕괴된 우리 산업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국익 우선주의라고 말한 이재명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결단과 행동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